북한 어선 한 척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했습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북한 어선의 이른바 대기 귀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명이 16명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북한 어선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삼척항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GPS 맞아.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북한 함경부터 경성군에서 일단 6월 9일 밤 12시 자정경에 출발합니다. 밤 12시에? 선원 4명을 태우고요. 통통통통통통통통 내려와가지고 한 다음 날 10일 오후에 이 어장에 도착을 해요. 어장에 도착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오징어 잡이를 했는데 총 그들 주장에 따르면 110kg을 잡았다고 해요. 110kg요.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도 엄청나다. 자 이틀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어로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초랑한 지 나흘 만에 북방 한계선 NLL을 통과해요. 저 배로요. 이 배를 가지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또 의문 상황이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울릉도 근처에까지 오는데 일단 정박을 해요. 그리고 동트자마자 다시 이제 육지 쪽으로 가요. 동동동 가다가 또 밤이 되자 또 닻을 내리고 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어이구야, 배짱도 크다. 불 끄고.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15일 6시 20분경 우리 여선들과 또 삼척항에 있는 등대를 보고 그렇지, 그러겠지. 유유히 삼척항에 들어갑니다. 여기 또 여기 위치상 다른 오징어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꼭 화냈겠지. 자, 함경북도 경성에서 여기 삼척까지가 총 700km예요. 700km인데 무려 6일에 걸쳐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배 가지고 가능했나? 기름은 있었나? 기름도 비싸. 중간에 누구는 안 만났나? 그들의 증언이 맞나? 여러 가지 퀘션 마크가 나오는 거죠.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유이 들어온 이 북한의 목선은요. 첫 번째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 배가 들어올 때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러게.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점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감시 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부터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일단 경계 실패는 확정적인 거네요.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삼척항에 내린 북한 선원들, 그들의 수상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다른 삼척항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저기 선원이죠? 완전 내렸네. 지금 주민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선원들이 신고하려는지 아는데도 여유롭게 바닷가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거용 사진을 찍는다고 다시 또 저기다 들여버려. 우리 주민은 굉장히 긴박하게 신고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설사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귀순을 하려 하더라도 박명호 선생님 계시지만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하지? 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건 어떨까? 결국 해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인솔해 나고 목선도 통통통통통통 끈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넘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해경과 경찰은 늦을 수가 있느냐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어서 언론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북한 선원들을 이번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찍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배가 들어왔네. 네. 언제부터 있어요? 언제부터 서울은 15일이거든. 이게 그때가 14일. 짬밀, 밤인데 국달 그저 뭐야? 그때가 14일이다. 네. 그럼 어제 몇 시고? 여기 우리가 그 시간은 몰라도 낮에요, 밤이 아침에 밤이 늦었네. 밤인가? 밤은 13일 밤. 어제
배 선원들이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귀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탈북을 하려고 삼척항에 들어온 거다. 근데 이제 옷차림이 너무 말쑥해요. 6일 동안 바다에 떠 있어서 조업까지 했던 사람들의 옷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려면 그냥 바로 넘어오지 또 조업을 하다 넘어온 건 또 뭐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귀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삼척항에 기획 입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죠. 일단 그 4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내려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것. 선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모랑 통하겠다. 이 사람은 남한 드라마를 또 보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처벌될 거를 두려워가지고 2명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알고 있었는데 3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은 얼떨결에 들러리로 탄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올라가고 2명은 이제 남쪽에 남게 된 거죠. 2명은 내려오려고 했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북으로 가고 싶다던 그 2명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알고서 따라왔냐 모르고 따라왔냐. 일단 남으로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즉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만 탈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고 오징어 잡이를 하자 일당 주고 2명의 인부를 구했고 왜냐하면 3명 이상이 북한에선 배를 타야 출항을 해주니까 그래서 쪽수를 맞춘 거예요 4명을 그래서 한 조처럼 바다에 나가게 됐고 출항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었더니 갑판 밑에 숨어서 3명이 배 위에 있고 출항을 했다. 그래서 4명이 하더군요. 예. 제가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NLL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명 탔던 어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탈북을 덤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은 싸울 준비도 다 해놨다고 그래요.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뽑을 때부터 그래서 자만수 못 오징어를 왜 잡았냐? 아까 오징어 먹물은 왜 없냐? 라는 게 위장조업이었어요. 이 2명의 어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오징어 잡이를 했대요. 그래야 그리고 나가니까. 겸사겸사 기름이랑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2번 정도 조업을 했다라고 하고 마침 배가 NLL에 가까워질 때쯤은 이 2명의 어부들은 또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눈 떠보니까 배가 남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어부가 문제 제기를 했대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부지제기하죠. 그때 선장이 터트린 거예요. 우리는 남한으로 갈 목적으로 여기 왔다. 근데 어차피 배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피 볼 일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다가 남측의 군이나 경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고 북한에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내려서 헤엄쳐서 올라가라. 선장. 그 설득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명이 붙잡혔는데 2명은 남겠다, 2명은 북으로 돌아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옷을 이렇게 빳빳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색이 이 시대라니까 이 이거 얘기가 전 국민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 옷이 어떻게 빳빳했느냐, 신발도 어떻게 새 거였느냐 궁금하시죠? 옷을 2벌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오징어 잡이 할 때는 작업복을 입었고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래서 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을까? 새 옷이긴 하지만 왜 인민복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가장 좋은 옷 하면 인민복이래요. 맞아요. 우리의 정장 같은 거예요. 정장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고향에서 떠날 때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으로 망명하겠다, 탈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짠해. 뭔가 좀 설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좀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탈북에 대한 결의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 한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까지 감았고 인민복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내지게 됐었는데요. 11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또 삼척입니다. 삼척이에요. 똑같은 걸로 삼척 오징어 잡이로 또 그대로 들어온 거고. 네. 야, 2명이 다시 북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게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2명의 주민을 또 판문점을 통해서 이 보내게 된 배경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19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단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19년 8월 15일 김책항에서 장기간 어업을 하기 위해 19명의 선장 선원 어부들이 배에 탑니다. 바로 이 목선입니다. 오, 너무 작은데? 어머, 오, 크네. 15m. 5개월 전 목선보다 훨씬 큰 그런 목선이에요. 거예요? 여러 명이 다 선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잠자는 곳도 다 따로 그러게 있습니다. 오징어나 뭐 예. 좀. 그리고 제가 조명을 달아야 북한 배가 까맣다 그런 게 이렇게 목선들 많으니까 기름을 다 발라놔가지고 썩지 저 않게. 밑에는 조명이죠, 조명. 예. 그리고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도 잡고 뭐 먹고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19명의 선원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이들을 싸납게 만들었던 탓일까요? 선장을 필두로 다수의 선원들이 3명을 괴롭혔다. 자,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여기서 갑자기 스토리가 급발진됩니다. 선장하고 선원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저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 3명이. 범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자, 그러면 3명이 남은 16명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냐? 이게 논점으로 남아있겠죠. 논란으로 남아있겠죠. 어느 날 밤 이 3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 그 돼지 잡듯 죽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던 2명의 어부가 있었어요. 이 3명이 도끼와 망치로 경계 근무를 서던 2명을 때려 죽입니다. 2명을 먼저 살해합니다. 자,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14명이 남았죠. 그리고 조타실로 가서 바로 선장부터 죽입니다. 경계 근무하던 2명과 선장 죽었으니까 이제 13명의 선원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13명의 선원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괴롭혔다고 죽이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소리라도 자, 들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3명이 13명은 어떻게 죽일까? 맞아.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합니다. 쪽수로 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 남은 동료를 한 명 불러서 순차적으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취침 중인 선원을 40분 간격으로 잠자던 선원 2명씩 야 경계 근무하라고 깨서 올려보내요. 그러면 선두와 선미에서 대기하던 2사람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후에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40분 뒤에 또 2명을 깨워서 올려보내면 선두와 선미에서 2명이 또 쳐서 죽이고 이 방법으로 3명이 16명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이거 진짜 가능한 물론 반론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배 같은 경우에는 이 갑판 아래에는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는 다 갑판 위로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올라오라고. 오징어 잡이배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보통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선원들이 이제 푹 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16명 다 죽였어요. 일은 벌어져서 지금.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상반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선상반란은 소수의 조직된 집단이 다수를 공격하는데 보통 배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는 게 사실 좁습니다. 배 통로가 좁고 환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적응된 사람들은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는 것들은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 근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거는 이분들이 대부분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이라서 밤에 그렇게 익숙할 텐데 왜 이렇게 당했을까라고 하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은 작은 배라는 점과 선장 인일의 강력한 통제라는 점이 결합돼서 나타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선장의 강력한 통제라고 하면은 선장을 먼저 살해하고 선장의 말을 전하러 내려가서 하나씩 불러 올려가 살해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즉 선장의 호출을 마치 뭐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니면 뭐 절대자의 명령처럼 들었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끌어내서 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16명을 살해를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은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자 해서 이제 일단 북한 자강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김책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한 명, 공범 한 명이 체포가 됐고 나머지 2명만 이제 해상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한 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죠.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거죠. 자,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된
두 명의 선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북한에서의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있나요? 그 두 명이 이제 넘어가서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구류가 됐대요. 거기서 한 50일 정도 고문받고 막 여러 가지 뭐 조사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네. 또 국가보위성 교육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바에 의하면 이 두 명의 선원 사례가 이제 게시가 됐는데 이 둘은 오징어 배를 타고 이제 남조선으로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 반역자들이다 배반하고 갔다. 그러나 남조선 정부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전하는 오히려 지금 역선전이. 한국 가게 되면 너네 가다가 잡혀도 이렇게 되고 가다 와도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그냥 선전 수단으로 되어